네, 그럼 저희 과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전산유체 연료체 해석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다성 연료동 상황인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다양한 사고 시의 연료동 현상을 수치해석적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자를 사용한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열수력 상황이 보통 물이나 그다음에 물과 기체,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고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와 같은 다상의 물질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산 연료체 쪽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그 과제의 시작 포인트고요. 특히 이를 우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저희가 설계 기준 사고를 넘어서는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결국 원자로 로심이 용융이 되고 그와 같은 고체상의 물질들이 퍼져서 외부로 방사능 물질이 나가는 것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규제 강화와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제화의 안전 목표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세한 관련된 현상의 모델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열수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설계 사고의 설계 기준에 기반한 사고를 상대로 해서 상세 안전 해석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이후로 기존에 있던 그런 설계 기준 사고 이상의 사고인 다시 말해서 중대사고 열수력 분야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중대 사고가 일어나서 노심이 녹아서 또 다른 물질이 모든 현상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입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 입자들이 열을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보일링이 일어나고 또 열 전달이 일어나고 하는, 그다음에 구조들과의 그런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되지만 기존의 그 설계 기준 사고와에 비해서 우리가 전산 유체 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중대사고 분야가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 스케일에서의 럼프암 모델을 사용한 해석에 기반을 해서 안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 하에서 저희가 그동안 지난 2년 반 동안 연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입자 기반의 수치 해석 기법을 도입한 전산 유체 모델 개발함에 있어서 1차 년도에는 우리가 전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었고, 2차 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상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고 나름대로 그 모델들을 픽스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제 2차 년도에서는 그런 액체와 고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와서 상당 부분 이제 모델이 세팅이 됐고요. 그래서 3차 년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체하고 고체의 상호작용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것에 이제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년도에서는 지난 2차 년도에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액체 고체의 이상 전산 모델 개발이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또 적용성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3000년도에 기체고체 모델 개발은 상대적으로 2000년도에 액체고체 모델을 통해서 얻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손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과제 연차에서 그 검토위원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처럼 고체 액체 해석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보자 하는 쪽으로 약간의 방향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들의 다양한 그 분포나 크기 이와 같은 것들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 3차연도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고 시 이런 다성분 그다음에 다상 연료동 현상의 예측 정밀도를 높이는 하이브리드 CFD DEM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연도에서는 액체 고체에 대한 추가 해석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체 고체도 약간 특성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픽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자의 특성들, 특히 이제 단일 특성, 그다음에 입자 크기나 이런 것들에 의한 특성들이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자의 침적, 그다음에 그 침적층 형성 이런 것에 대한 영향들을 검증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그 과제는 초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약간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전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로 특히 유체 쪽은 오픈폼이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쪽은 입자 쪽은 DM뱅 방법을 해서 두 개를 커플링하는 그래서 각각의 솔버들의 안전성이나 그 적용성을 평가하는 데 1년을 저희가 소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2차 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액체와 고체 간의 사고 작용을 우리가 모델링하는 그쪽 솔버를 저희가 디벨로퍼하는 쪽에 목표를 세워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자들이 어떤 물이 차여 있는 탱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각각 입자들이 물과 상호작용하고 이 입자들끼리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침적하고 쌓이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CFD와 DEM을 연계함에 있어서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서로 연결을 주고받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듈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쪽에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대사고 시와 같은 경우는 입자가 단순히 단일 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자 크기가 함께 섞여서 우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걸 위해서 그 모델들이 우리가 어떻게 임플리멘트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어느 정도 관련된 모델들이 세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 3차 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기체와 고체가 인터랙션 할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에 앞서서 2차 년도 했던 모델과 와 비슷한 컨피규레이션에서 우리가 외부 유동이 기체로 차여 있는 경우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결국 워터와 같이 이제 밀도가 높은 유체가 있는 경우하고 에어가 있는 그런 밀도가 낮은 에어 같이 그런 기체가 있는 경우 입자들의 거동이 연성의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세팅했던 여러 가지 모델 파라메타들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액체와 고체 부분의 추가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입자층, 입자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입자층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 본 연구, 요 연구는 이제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바로바로 결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해 보는데 현재 계속 수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액체 고체에서 좀 더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앞서서 그 중대사고시 입자들이 그 하부에 분포되는 것에 대한 그 실험을 통한 상관식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것들이 만약에 입자 그 바닥층의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바닥층의 그런 경계면에 각도가 있을 경우에 이런 각도들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밑에 존재해 있을 경우에도 그런 그 침적 구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를까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실험도 수행을 해보지만, 실험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그걸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비슷한 환경을 세팅을 하고 지금 계산을 계속 수행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계산상의 조금 여러 가지 그 테크니컬 부분에 대한 수정과 교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보내주셨던 그 자료에 의해서 그 원자력 혁신 방향성 수립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이라고 해서 뭐 간단히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이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우리 과연 혁신을 위한 그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과거의 어떤 팩트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력 발전 설계나 그 관련된 기술은 바라카 원전 수출, 그다음에 NRCDC 등으로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고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안전과 그 안전 기술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화두가 만들어졌던 게 현재 과거의 사실이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원자력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연 기술 발전이냐 아니면 안전이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많은 디스커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그런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그 다음에 그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 발전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의 옵션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한 제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설계를 하는 국가적인 에너지 설계를 믹스함에 있어서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설계에 상당히 편향적인 어떤 한 부분이 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를 우리가 이제는 그 코로나 등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대비해서 그런 에너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의 큰 피스가 없는 것에 따른 그런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런 의견 수렴이 비효율성일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원자력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동안 과거의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원자력 그런 혁신의 방법이 이제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모든 기술의 그 정립을 위한 혁신이 메인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Sink or Swim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인데, 중년의 여러 그 인생에서 고뇌에 차 있는 중년의 남성들이 그 수중 발레에 도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이처럼 과연 우리가 수영을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다 그냥 가라앉는다. 우리가 뭔가 그 새로운 그런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웃되는 그런 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봤을 때, 원자력의 혁신 또한
그런 정립을 기반으로 한 그런 혁신이 혹시 우리가 또 가야 될 한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요. 뭐 이상입니다.